여러분 안녕하세요. 또다시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새로운 사실들과 추론에 대해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특히나 다채로운 선사시대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과거 지구 바다를 당당히 누비며 서식하던 옛 도마뱀 모사사우루스를 떠올려 보세요. 모사사우루스는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 익룡 및 비조류 공룡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흥미가 가시나요? 지금부터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지배자. 우선 모사사우루스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멋진 바다 도마뱀은 먼 친척벌 되는 장대한 목을 가진 그 유명한 수장룡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악기 후기의 바다와 대양을 진정으로 재배했던 것은 바로 이 모사사우루스였습니다. 모사사우루스 화석이 처음 발견된 것은 아직 1764년, 장소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근교의 석회암 동굴이었습니다. 발견된 것은 두개골의 파편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연구자들은 지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화석을 악어나 향고래 혹은 다른 미지의 물고기로 분류했습니다. 마스트리히트에서 발견된 것의 정체는 1799년도에 와서야 새로운 존재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모사사우루스라는 이름은 마스 강의 도마뱀이라는 뜻인데 이를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훨씬 더 시대가 흐른 1822년의 일이었습니다. 모사사우루스는 단일 생물종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의 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사사우루스과는 다양한 종으로 나뉘며 각각 몸의 크기도 해부학적 특징도 다릅니다. 대표적 대형종이었던 모사사우루스 호프마니는 몸 길이가 17m나 된 반면 같은 시대에 살았던 다라사우루스는 몸 길이가 1m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모사사우루스는 공룡이 아닙니다. 생물 분류 확산 도마뱀입니다. 현재도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 중 유전자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모사사우루스와 조상을 같이 하는 왕 도마뱀입니다. 다만 만약 여러분이 살아있는 모사사우루스를 볼 기회가 있다고 해도 도마뱀과 비슷한 특징을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겉보기에는 오히려 물고기와 매너티와 합쳐진 것 같은 모습이며 상대적으로 얇은 쥐꼬리 같은 형태의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사사우루스의 생태는 어느 쪽인가 하면 고래와 같았습니다. 내장의 형태도 비슷합니다. 바다의 군주도 태생동물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지금의 파충류와 달리 항원동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모사사우루스와 동물들은 진화에서 두드러지게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백악기 말까지 대형 악상어나 플리오사우루스 같은 경쟁자들을 따돌린 것입니다. 화석 발굴 상황으로 볼 때 모사사우루스는 지구 전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남북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리고 남극 대륙에서도 많은 곳에서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다 도마뱀이 훌륭하고 효율적인 몸을 갖고 있어서 어떤 곳에서든 번성할 수 있었다는 점과 당시 지구에서는 거의 전역의 기후가 동일하여 어디에서든 비슷한 생물 군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점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배의 종언. 모사사우루스의 멸종은 6,600만 년 전에 일어난 비참한 천재지변과 관련이 있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칙스루브 크레이터를 만든 운명의 소행성이 낙하하자 지구 전역에는 오랜 세월 빛이 들지 않는 캄캄한 밤이 이어졌습니다. 먼지와 재가 햇빛을 차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백악기와 고제 3기 사이에 대량 멸종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모사사우루스, 익룡, 공룡을 비롯한 많은 생물종을 멸망시킨 생태계의 대참사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소행성이 낙하해 오지 않았다면 모사사우루스는 지금도 여전히 큰 바다에 살고 있었을까?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질사를 돌아보면 대멸종을 일으킨 다양한 천재지변이 다수 존재합니다. 사실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육상에서도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파충류의 지배는 이미 작은 계기 하나로도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20세기 중반 백악기와 고제 3기 사이에 대량 멸종 원인을 연구자들이 아직 하나로 특정하지 못했을 때 그 원인을 설명하는 많은 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생물권을 원인으로 한 이론입니다. 그 설에서는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만드는 종사식물의 출현과 대륙 표류에 의한 기후변화라는 두 가지 요소가 이 대사건에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종자 식물은 백악기 초에 나타나 점차 식물계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며 현재까지도 그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자 식물의 뿌리는 확실히 땅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역에 기슭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물에 잘 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양으로 흘러드는 무기물의 양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바다의 화학 조성이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많은 해조류나 플랑크톤이 죽었고, 그리고 초식동물이나 플랑크톤을 식량으로 하는 동물, 심지어 그 동물의 포식자도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대형 포식자는 특히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소행성 낙하의 증거가 발견되자 생물권 이론은 그대로 방치되었지만 최신 연구가 그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설도 일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다 도마뱀의 멸종 이유에 대한 설명에 관해서는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설은 익룡에게도 들어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상 익룡의 대부분은 현재의 바다새우와 마찬가지로 영양 섭취에 있어서 바다와 깊은 연결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사사우루스는 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도 멈출 수 없는 진화 행보와 생물권의 발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모사사우루스가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세계가 있었다면 그것은 지금의 우리 세계와는 조금 더 닮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세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모사사우루스들이 어떻게든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은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들의 세계. 항온 동물이었던 모사사우루스의 광범위한 서식지는 대부분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혹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바다와 해양 전역에서 이 물고기 도마뱀의 다양한 종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각종 모사사우루스는 이들 바다에서 먹이사슬 피라미드의 정점에 군림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어는 운이 좋다면 무대 뒤로 밀려나가기만 했을 것이고, 운이 나쁘다면 완전히 멸종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 사람들은 상어 같은 생물이 옛날에 존재했다는 것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연골이 많은 상어의 골격은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수수께끼의 이빨과 등뼈를 가진 이것이 어떤 생물종인지 논의했겠지만 상어 같은 동물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고래나 범고래를 포함한 돌고래와 동물들도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들 수생포유류는 약 5천만 년 전 에오세 무렵에 살았던 육지 동료들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들은 어느 시점에 얕은 여울과 늪으로 내몰렸다가 그곳에서 반수생의 삶을 살게 되며 그 후 바다로 완전히 이동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사실상 대형 포식동물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사사우루스 같은 종이 만일 살아남았다면 먹이사슬의 정상에 계속 군림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돌고래과의 동물이나 고래의 조상들은 비록 살아남았다고 해도 아마 바다 표범과 같은 비교적 작은 수생이나 반수생 동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사사우루스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조상들을 의도적으로 사냥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연계에서는 인간을 주요한 영양원으로 하는 동물종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모사사우루스 서식지에서 헤엄을 치는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어나 악어가 다량 서식하는 곳에서 헤엄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모사사우루스는 인간에게 상어와 고래, 악어를 합친 것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죽은 귀한 가치가 매겨져 팔려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모사사우루스는 멸종위기에 처해 지금쯤 보호동물이 되었겠네요. 육지의 생물에 대해서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사사우루스는 육상 생물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SNS로도 공유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곧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